그러면 이건 뭐 사건 내용이 다 다를 거니까 뭐 이 사건은 이렇게 써라, 이 사건은 이렇게 써라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일반인들이 좀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반성문을 써라, 뭐 사과 편지를 써라, 아니면은 뭐 부모님이 탄원서를 써라 라고 하면 뭘 쓰실지 지금 잘 모르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쓰는지, 어떤 양식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그러면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반성문이나 이런 사과 편지를 왜 쓰는 거죠? 반성하고 있다는 걸 티를 내려. 그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본인이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하니까 이제 반성문이나 사과 편지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부모님이 이거 난 아닌데 그래 사과 편지 써야 될까요? 그건 굳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입장을 좀 명확히 정리는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이게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할 건지, 그러면 이제 반성문을 쓰실 이유가 없죠. 근데 그런 의미가 학교폭력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 이런 식의 뭐 입장이시라면 그래도 그때는 반성문이나 사과편지 이런 것들을 좀 쓰실 필요는 있는 거죠. 반성문 양식이 따로 있나요? 반성문 양식은 따로 없어요. 보통은 이제 반성문이라는 거는 학폭 위에 이렇게 제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A4 용지 이렇게 깔끔한 데다가 대신 저는 줄을 좀 그어두라고 추천을 드려요. 프린트를 하시거나. 왜냐면은 그냥 쓰게 되면 계속 이렇게 삐딱하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줄을 하나 프린트 해 놓으시고, 아니면은 뭐 줄 해놓은 거를 뒤에 받쳐 두시고, 거기다가 이제 반성문 쓰시고요. 위에는 조금 띄워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철을 내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반성문 쓰시고요. 이름 쓰시고, 그 다음에 뭐 사건 번호 쓸 수도 있고요. 안에 반성문 내용을 쓰고 마지막에 이름 쓰고, 그렇게 하는 게 기본적인 양식이에요. 그 다음에 사과 편지. 또 이제 사과 편지는 학폭위에 내는 건 아니겠죠. 다만 그렇게 쓸 수는 있어요. 그 피해 학생 쪽에다 주고 내가 이렇게 피해 학생한테 이런 내용의 사과 편지를 썼다라고 첨부를 할 수는 있습니다. 친구한테 사과 편지 쓸 때 요거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금 양식을 갖춰서 쓰세요. 어떤 친구 보면은 노트에 써가지고 찢어서 주는 친구들 있어요. 받는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나한테 장난치나 싶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꼭 편지지나 이런 것들을 하나 사가지고 좀 제대로 써서 주시기 바랍니다. 노트 찢어서 이렇게 식으로 주잖아요. 주고 되려 욕먹어요. 저쪽에서는 되게 기분 나빠하거든요. 나는 정말 심각해서 이렇게 문제제기, 학폭이라는 문제제기까지 했는데 이제 나한테 와서 찢어서 노트 이렇게 주냐? 그것 때문에 더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꼭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 그러면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내용은 솔직히 좀 오픈돼 있죠. 오픈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쓰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자기가 한 행동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쓰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던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적어주는 게 좋겠죠. 왜냐면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것들에 보면은 미안해라고 사과를 하는데 뭐가 미안해 라고 하는 경우들 있죠. 그러면은 그냥 덮어놓고 다 미안해, 더 화가 나잖아요. 내가 뭘 정확히 잘못했는지 그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요거를 작성하기 전에는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 친구가 정확히 뭘 피해 신고를 한 건지를 인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친구는 이 내용을 지금 신고를 해놨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고 뭐 다른 것들을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피해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하신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일단은 앞에다 조금 적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피해 학생과 나와의 그런 관계나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감정들을 좀 적어주면 좋아요. 왜냐면은 어떤 사건에서는 정말 친한 친구 사이에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진짜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얼굴만 아는 관계야. 근데도 이렇게 문제시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왜 그랬는지를 이 친구도 알고 싶잖아. 자기를 진짜 단순히 괴롭히었던 건지 아니면 뭔가 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던 건지. 근데 그게 변명이 되면 안 돼. 네가 뭐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적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한테 책임을 미루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친구한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걸 좋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좋게 말해서 나는 너와 좀 더 친해지고 싶었다든지, 그게 나의 행동이 좀 과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락에 보통 들어가는 게 현재 내가 너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어쨌든 이 친구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한 거잖아. 그 마음을 적어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행동을 한 부분으로 인해서 네가 얼마나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는지 내가 충분히 이제 알게 됐고 미안하다. 그런 내용들을 좀 단락을 잡아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하는 것들이 앞으로 너에게 어떻게 할게. 이 부분들을 내가 충분히 인지를 했고 너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좀 더가 아니죠. 더 확실히 신경을 써서 이런 식으로 다시는 너에게 피해가는 일이 없겠다. 너의 기분을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좀 표현해 주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사건마다 약간 유용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컴퓨터로 쓰지 말라. 왜냐면 아이들이 요즘에 글자를 잘 못 써요. 악필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컴퓨터로 써서 그냥 도장 찍어서 주면 안 되냐라고 하는데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만약 내가 피해 학생 쪽 입장이라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줄을 그어서 좀 써라. 악필이라도 줄을 좀 해서 하면은 훨씬 깔끔해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자필로 쓰셔라. 그 다음에 양이 무한정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사과하는 마음이 무한정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양이 많아지다 보면은 앞선 내용을 반복하게 돼요. 그러면 읽는 입장에서는 그것도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팩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진심이 담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사과 편지나 뭐 반성문 이런 것들이 한 장이나 두 장 정도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상 쓰기도 솔직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부모님 코치하지 않기. 부모님은 옆에서 애가 너무 못 쓰니까 계속 거기에 간섭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막 옆에서 불러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는 보면 눈에 보여요. 아, 이게 부모님이 썼구나.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옆에서 어느 정도 도움은 주실 수 있지만 뭐 애들이 정말 쓰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나 저학년 같은 경우나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한두 줄 쓰면 미안하다 라고 쓰면은 솔직히 할 말이 없어. 그러면은 제가 앞에 드렸던 어느 정도 구조들 있죠.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써라 라고 하면서 그런 가이드 정도를 주시는 거지 그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이 직접 쓰시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당연히 보기 좋게 하는 것들은 어디에서나 그게 마이너스는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요. 대화 내용을 근데 그건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화 내용을 쓴다는 거는 피해 학생 쪽 말도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 근데 그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거나 나는 정확한데 이 친구가 그때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피해 학생 쪽의 멘트를 쓸 때는 잘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게 괜히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친구랑 진짜 친하게 지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뭐 나한테 한 말이 있어. 나도 뭐 너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이런 것들을 쓰는 거는 그 뭐 어떤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이 친구 말로 인해서 어떤 조금 기분이 상했다거나 그런 걸 쓸 때는 이 큰 단표를 써가지고 인용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추천은 안 드립니다. 제3자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거는 그거는 객관적으로 맞다라면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